아유,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침 봄비가 척척이 아주 막 흠뻑 내리는데요. 이 봄비로 지난 잘못된 역사도 싹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너무 점잖하게 찍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점잖을 때도 있어야죠. 순한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는 순한 그러니까. 총장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김전인 장군 유택설, 네. 그거를 지금 다뤘지 않습니까? 유택 조작이죠. 네, 유택 예, 조작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 오고 하고 또 궁금한 문의가 좀 온 것이 뭐냐면, 네. 그 염웅택, 네. 염동진이라 그렇습니다. 하는 네. 그 인물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예. 자세하게 좀 한번 그러시죠.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염웅택은 염동진이라는 이름이 두 개죠. 네. 염웅택이 본명입니다. 네, 예. 본명인데 해방 직후에 평양에서 내려옵니다. 평양에서 내려와서 백의사라는 거의 비밀단체죠. 그때 당시는 우익 테러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해방 해방 후죠. 네. 그래서 이 염동진 이 양반이 그 영화 암살에서 그 염석진으로 이정재가 분한 인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작가가 아무래도 그 염동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좀 넣고, 네. 역시 비슷한 배역, 적이냐 아군이냐,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영화 줄거리상에서는 그 김구 주석이 처단하라라고. 염동진을 처단하라.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배반, 그 첩보 요런 정보를 빼돌리니까 예, 처단하라고 했는데. 염웅택, 염동진이 예, 남양 예. 공관학교 나와서요. 난징 그쪽 우편물 검사소에서 일을 하면서 한 몇 년은 한 2, 3년 정도는 우리 측에 일을 잘 했어요. 네. 그런데 일본군한테 체포된 이후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 이쪽으로 돌아서질 않고 그야말로 밀정으로서 활동을 하죠. 예. 지난 시간에 염동진은 1909년생이기 때문에 네. 북로군정서 중대장을 지낼 수가 없었다. 나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 염웅택이 1909년생이면서 31년도에 설린상고를 30년 당시에 예. 30년이면 김자진 장군이 순국하신 해잖아요. 예, 예. 그 해에 설린상업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예, 그러니까 예, 1년 후에 졸업했다 하고 예, 예. 1931년도에 1년에 졸업했다 하고 예, 졸업하고 32년에 중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34년에 낙양군관학교 한인반에 입학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32년에 갔다기보다도 33년에 갈 수도 있고 34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거는 1년 만에 졸업했구먼 그래요. 그렇습니다. 35년 4월에 졸업했다고. 예, 그러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밝히신 거는, 그럼 이 염동진 이 사람은 영화 암살에서 나온 것처럼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낙원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네. 시험할 때는 우리 독립군 진영이 있었죠. 그렇죠. 독립군 진영이 있는데 일본 군한테 체포돼서 고문 당하여서 눈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일본 측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군으로 봐야 됩니다. 뿌락지. 그렇죠. 예, 밀정.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관동군에 체포된 후에 들리는 유언비어지 실질적인 그런 밀정 역할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또 일각에서는 또 있거든요. 자료를 남기질 않죠. 네.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행적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해방
45년 바로 그냥 해방 직후에 네. 그 평양에서 음. 암살을 시도하죠. 네. 그 총지휘자가 바로 염웅택이었고, 아. 염웅택이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오면서 45년 말이죠. 예. 그때 내려와서 46년 초에 백의사를 조직하죠. 예. 참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 이 현대사도요, 예. 제대로만 기록을 하고 네. 제대로만 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뭐 네. 밀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나 밀정을 제대로 처분하고 처리하고 처단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밀정을 정치권에서 이용하여 우리 민족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을 이 백의사 염웅택이 전부 지휘해서 그 암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이 염동진 이 사람이 예. 지금은 우리 홍주인 뉴스는 염동진 이 사람을 뭐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훼손시키려고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여지껏 알려진 또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염동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야 어떻게 김좌진 장군의 그 조작설, 유택설까지 이어지나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염동진 이 인물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알려진 바로는 43년도에 평양에서 대동단이라는 한일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해서 대표적으로 소련군이 해방 후에 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부녀자 겁탈 등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르니까 현준혁을 암살했다고 지금 현준혁을 암살하도록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습니다. 네. 부하들 두 사람한테. 현진혁 이 양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수 평양 있나요? 그쪽인데요. 네. 사람 그쪽인데 그때 조만식 선생하고 나이 차이 있지만 아주 그 쌍벽을 입었어요. 네. 사회주의 성향은 당연히 있었고 아주 깔끔한 그런 사람인데 사회주의면서도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는 박헌영, 북한에는 현준혁. 그렇게 되죠. 이렇게 조선의 그 공산주의 계열을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현준혁 이분도 일제 강점기 때에는 독립운동을 전념하셨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교과서에서도 아마 조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들은 기억이 좀 납니다. 옛날에. 시청자들의 분들의 그 이해를 돕겠는데요. 염웅택의 김좌진과 핵심적인 문제는 김두한을 김좌진의 아들 만들기의 주역이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그렇죠. 다뤄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죠. 주역이었죠. 김두한의 김좌진의 아들 만들기 주역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조금 한번 더듬어서 이 사람의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해방 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월남을 합니다. 월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의민족이라는 그 백의사. 하얀 옷이란. 그러니까 대동단을 백의사로 이제 그 개명. 그렇죠. 대칭을 백의사는 하는데 또 중국에는 남의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는 남색이죠. 남색을 중국 사람들 옷을 남색을 입잖아요. 그냥 남의사인데 여기는 조직이 굉장합니다.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뭐 수만 명인데 이 남의사를 본떠서 백의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의사는 그 점조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담원들을 포섭해서 서로도 잘 알아지 못했다는
그런 비밀 결사. 비밀 결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에서 이제 좀 공산주의 때문에 도망 온 건지 쫓겨온 건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 반공을 최우선으로 이제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반공이니까. 네. 예. 반공을 해야죠. 그래야 이승만과 같이 일을 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기생충이죠. 뭐 그렇죠. 기생하기 위해서 이제 달라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이 백이사 단원들이 평양에 있을 때는 뭐 김일성이도 뭐 암살하려고 시도도 했다. 내려와서 네. 백의사를 조직하고. 그때 올라간 네, 겁니까 그때 그럼? 한 거죠. 조직해놓고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약간 조금 뭐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백이사 단원들이 이제 그때 당시 북방 경비대라든지 노동계 이런데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뿌라찌질을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 노동계의 대표적인 게 조평, 네. 조선 노동조합 평의회, 네, 조선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가 조평이잖아요. 주로 이제 철도 관계인데. 대단했죠. 완전히 그냥 뭐 백의사에서 그냥 탄압을 하는 거죠. 네. 이때 당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8명 간부죠. 조평 간부 8명을 김두한이 8명을 산채로 10m를 비볐어요. 아이고. 10m 비서 묻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 CIC에서 알고 참 다행히도 굳기 전에 발견해서 파서 전부 규명이 됐죠. 이런 것을 전부 누구예요? 염흥택이 지시를 하고 염흥택이 밑에서 감찰부장 전국 청년 동맹이죠. 대한민주 청년 동맹 감찰부장이었던 김두한. 그러면서 백의사의 일원이죠. 그렇죠. 이 지시를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해방 후 이제 46년 이때 그 조선공산당 박헌영 선생을 김두한과 단원들을 시켜서 그때 당시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 대회장에서 이제 박헌영을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 선생이 여기 예산이 집이잖아요. 예산도 참 유명한 인물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저 의열단장을 한 김원봉 있죠. 김원봉. 이분이 평양으로 간 것도 이분이 공산당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백의사 이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래요? 더러워서 피한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더러워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이듬해인 47년도에는 여운형을 암살하는데 사용한 권총을 이제 제공했다. 염흥택이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염흥택이 직접 제공했는지 백의사 단원이 제공했는지 염흥택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백의사도 자금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 이거야 뭐 완전히 그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밀수를 많이 했어요. 밀수를 중국에서 비단, 아편 이런 거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대동강 앞에 황해도 앞에 배를 띄워놓고 이쪽까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과 정권의 비호 없이는 이동 못합니다. 아편과 비단 이런 게 막대한 건데.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염동진, 염흥택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이상하리만큼 그 좌익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보면은 이 47년에 웨더마이어 중장에게 요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 군정은
너무나도 작은 그릇인 남한에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또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이게 염흥택이 네. 상당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 염흥택 상당히 머리가 비상해요. 아, 본인의 사진 자료를 안 남길 정도로 저는 안 남길 정도로 사진도 염흥택 사진 한 장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그 군복 입은. 예. 그렇다면은 이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비상하고 아마 영어도 잘해서 그렇죠? 영어 편지 서신도 보내고 회화도 능통했을 정도니까 뭐 이승만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영어를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백의사의 자금줄을 챙기고 그러한 겉에서 행동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이승만처럼. 그렇죠. 하여튼 뭐 이때도 역시 그 서신에 따르면 염동질은 그 강력한 군사력, 군사력을 바탕에 두는 파시스트적인 국가 사회주의 건설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거부합니다. 새로운 한국의 국가 형태는 국가 사회주의이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 하네요. 그것은 뭐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죠. 이념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뭐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아들 만들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아들 김좌진 장군의 아들 만들기가 몇 년도라겠죠? 46년입니다. 기죠. 그러니까 이 염흥택 이 양반이 그 한국전쟁 때 뭐 참전을 했다가 참전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누구 말로는 서울에서 잡혀갔다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다가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란 지금 만주 독립운동사와 마찬가지로 이란이들이 정말 균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염흥택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려면 이승만 정권이 밑에 박정희 정권이 이런 사람 그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염동진은 그 실리 소령 보고서에서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문장이 있는데요. 염동진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승만이 수반인 정부보다는 더 강력하고 군사적인 유형의 정부를 선호한다. 이렇게 자기 그 의지를 실리 보고서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미에는 결국은 김구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 일본과 미국이 훈련시킨 200만의 한국군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 내용은 보면은 또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하고는 또 반대. 이 양반은 강력한 군사 조직을 군사력을 갖는 걸 희망했습니다. 염흥택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묘해요. 이승만한테 붙었다가 그렇잖아요. 속에 붙었다가 또 다시 노선을 달리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또 달리하기도 하고. 그러면 총장님,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는 혹시라도 이승만을 쫓아내고 자기가 포스트 대통령?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이때 당시에 저기 총장님 이승만이도 영어 잘하고 박사라는 그것 때문에 사바사바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미 군정이 밀어주면은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염흥택은 그러한 인물은 못 되고 염흥택 주변에 또 만주에서 또 상해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지청천 이런 사람들도 그 염흥택과 같은 무리였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예,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니까, 예, 46년도나 47년도 이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그 미국과 일본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훈련시킨 그 독립군들 알기 쉽게 이 양반들이 200만을 모으면은 강력한 한국군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이승만이하고 척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48년도부터는. 그래서 백이사가 이제 자금줄이 끊기면서 이제 좀 쇠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거의 이제 흩어져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실리보고에서 보면은 보고서를 보면 실리보고서 안두희가 백이사 단원이라고 나옵니다. 실리보고서에 나옵니다. 예, 안두희가 누군지 좀 한번 부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안두희는 김구, 백범 김구에서 직접 권총을 암살범이죠. 그렇죠. 발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실리보고서에서는 안두희가 백이사 단원이고 이 양반이 직접 실행을 옮겼지만 그 뒤에서 조종한 거는 염동진이다. 암살 배후로. 그렇죠. 예. 근데 염동진을 또 미국과 이승만 정이 연봉택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힘을 실어준 거죠. 아무래도 뭐 돈줄에 따라서 자기 신념도 바뀌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 사람한테 신임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치인가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희한한 게 백범 김구 암살 됐을 때 그 백범 그 비서였죠. 그 선우진. 그 양반은 또 이상하게 또 백이사하고는 또 관련이 없다고 또 이렇게 증언을 또 했더라고요. 부인을 했어요. 안두희가요. 안두희 관련이 없다고. 안두희가 백이사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백이사. 그러니까 백이사하고. 안두희가 백이사와 관계 없다. 그 얘기는 사실 국내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하죠. 함부로 못합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김두한이에요. 지금 문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영산에서도 그 고문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근데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 백범 김구 연구를 한 그 도진순 교수가 염동진은 백범하고는 상호 의존적이지 절대 적재시 되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김구 암살을 지시했다는 언급은 뭐 문서 어디에도 없으며 이거는 있으면 큰일 나지. 없죠. 당연히 없어야죠. 이거는. 그런데 어느 문헌에서 제가 봤는데요. 나오는데 비밀에서 백의사의 책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청천하고 또 한 사람 누구더라. 그래서 염동진하고 인사를 하러 가요. 김구한테. 김구 선생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가서 염동진이 큰자를 딱 가요. 중국에서 뵙고 이렇게 이것은 참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백범 김구가 염동진을 완전히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쳐놔요. 눈도 안 돌려요. 여기서부터 염동진이 김구를 괘씸하게 건 거예요. 여기 와서부터 한국에 와서부터 그래도 예의가 되고 어떻게 잘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염동진이 백범을 찾아갔는데 백범이 냉대를 했어요. 냉대했습니다.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잠깐만 좀 미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진순 교수가 그래서 그 문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요거를 근거로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이제 주장하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황이든 뭐든 그 후 지금까지 한 10년, 15년 전까지 이제 염동진 혹은 백의사가 김구를 암살했다라는 그런 배후설은 일부에서만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로 이제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어찌됐든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 이 사람은 염동진은 이제 죽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 사라진 여우는 그림자는 너무너무 잔상이 길고 넓게 퍼져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제 다시 김두한 쪽으로 지금 한번 조작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까 무슨 교수라고 하셨죠? 그 조작설 여몽택이하고 셋이 이렇게 불러놓고 김두한이 너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그 이영신의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영신 작가가 제목이 뭡니까 그게? 비밀결사 백의사. 비밀결사 백의사. 백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저는 그래요. 소설이다? 라고 하면 김자진이나 김두한이라는 실명을 쓰면 안 되죠. 암살에서처럼 염석진이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를 실명을 쓰니까 너는 김자진의 아들이야. 김두한이야. 이렇게 실명을 쓰니까 야인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야인시도 1회부터 6회까지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되지도 않는 그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도 역시 김두한과 김자진이라는 실명을 쓰기 때문에 국민이 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명 써야지 왜 실명을 써요? 근거도 없고 다 거짓말인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태조 왕건이 누구냐 그러면 최수종이요. 탤런트. 명성황후는 그럼 젊었을 때는 이미연이 나이 먹어서는 최명길이 이런 식으로 궁예는 이제 또 김영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했던 그 드라마가 조선 구마사인가요? 그거 뭐 역사 왜곡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지만 우리가 사실 여담이지만 제 본인 생각을 조금 한마디 좀 덧붙이면은요. 그동안에 그 숱한 역사 사극이나 영화는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광해라든지 연산군. 그런데 물론 거기서 실명을 거론했죠. 그런데 아무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번 그 드라마, 그거는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풍으로. 그래서 다른 영화들도 보면은 일본 영화, 중국 영화도 보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일본 복색으로도 좀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무리 픽션이고 논픽션이고 시나리오 작가들 좀 뭐 할 때 좀 이런 좀 세심한 조사 자료부터 좀 면밀하게 좀 했으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기만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야인시대 드라마, SBS 드라마 야인시대. 그때 시청률 엄청 났었습니다. 이 야인시대에 그 1회에서 한 5회, 6회까지의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완경 극본이죠. 어린 시절이 이 야인시대는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울의 완전 그 최하 빈곤층에서부터 최상이라고 상류층이라고 보면은 동아일보사 사장 인천 김성수,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그 이와 미화, 그 경무, 그다음에 경무국장 조선 총독부, 그다음에 전부 그 신문사 기자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의 인물들이지만 아야인 시대에 출연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 배우들이요. 그렇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 배우들도 뭐 이순재니 뭐 얼마나 내노라는 배우들이 그냥 다 참여를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야인 시대는 국민 전체가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로 아주 철저하게 기만당했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야인 시대의 문제점. 이건 완전히 이것은 뭐 역사 조작입니다. 잠시만요. 완전 조작.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케이블 TV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시면은 지금도 야인 시대가 삼방, 사방, 오방 지금도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야인 시대를 보시면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약간 대입을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김두한의 생모가 중요한 거예요. 김두한의 생모가 홍성군 책에서는 김계월이라고 했는데 야인 시대에서는 박계수 부르됩니다. 박계수. 이거 두 팀이 나와서 삐터지게 막 터지게 싸우더니 말든 이건 규명해야 됩니다. 김씨냐 박씨냐.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홍성군이 잘못이냐, 드라마 야인 시대 이완정이 잘못이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이렇게 됩니다. 김두한이 10살 때 김두한의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박계숙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만주를 갑니다. 누가 데리고 가냐면 원노인이 있어요. 원노인. 해장국 집안의 원노인. 그렇죠. 원노인이 김두한과 김두한의 애할머니를 안내를 해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김두한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은 1927년 아니면 8년 그때예요. 그때 가는데 그때 당시 신민부가 막 쫓기고 신민부 요원들도 병영이나 어떤 본가지가 없었어요. 다음에 어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김두한이 만주를 가는데요. 마적을 만납니다. 마적단, 중국인 마적단. 마적단하고 충돌해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김좌진의 병영 그 집무실을 가니까 이거 뭐 완전히 현대화 막 총을 막 전부 다 나열해놓고 말이죠. 그런 배경이 사실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틀 만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김두한과 원노인이 귀국을 하죠. 그런데 만주에서 다시 귀국을 할 때 돌아올 때 기차간에서 그 할머니가 죽어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원노인하고 김두한은 달리는 기차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은 그건 꾸며진 얘기다. 완전히 꾸며진 얘기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오숙군 여사와 이소사, 그러니까 김좌진의 어머니죠. 이분이 또 서울로서 귀국을 하는데 서울로 와요. 오는데 동아일보의 인천 김성수가 삼청동에다가 기와집 집을 또 마련해주고요. 이런 문제. 아니 28년도면은 김좌진이 그때 암살당한 지 1, 2년 전인데 오질 않았어요. 온 사실이 없고 47년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벌써 이때 다 귀국한 걸로 되고 말이죠. 이때 두한이는 오숙군이었는데 큰어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라고 하고 큰어머니라고 해요. 큰어머니라고 말해요. 두한이가.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 완전히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데
에이. 야 기자들도 다 누구든지 시켜서 다 그렇게 말을 시켜요. 예. 김두한한테 예. 이 사람이 이 두한이가 바로 자진의 아들이다. 예.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다. 너희 아버지가 김자진이다. 예. 아주 수도 없이 나와요. 완전히 그냥 막 세뇌시키는 정도로 나온다니까. 예. 그러면은 요렇게 미화 아무리 극본이라고 해도 미화가 아니고요. 예. 조작이죠. 초작. 네. 그렇죠. 오히려 백의사 연목택보다도 네. 야인시대가 김두한을 김자진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 이거는 지금 아마 편집할 때는 아마 화면에 같이 띄울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지금 전재진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김두한 장군 사후 음해 사례로 첫 번째를 김두한 장군의 아들 만들기. 그래서 백의사 총사령관 염흥택이 시도한 시나리오다. 예, 그래서 1930년에 설린상업학교 재학생이었던 염동진이 어떻게 11년 전인 1919년에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으로 활약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얘기는 이영신의 현대사 발굴 비밀결사 백의사 209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여기서 이제 오동진이 누굽니까? 오동진은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 오동진이 아니고, 예. 그때 당시 시청 옆에 서린동, 예. 서린동에서 살던 아주 그 백의사 단원인가요, 그럼? 예? 백의사 단원이라고는 제가 볼 수가 없고, 예. 아마도 그 사람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염은택한테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걸로 봅니다. 그럼 물주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오동진이라는 사람이 염흥택, 김두한 이렇게 3자 앉아있는 상태에서 김군 자네 이 어른이 누이신 줄 아나? 이분은 바로 김자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하시던 염동진 선생이시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 내용이 이영신의 비밀결사 백의사 209쪽에 나옵니다. 209쪽에 나오는. 그래서 김두한은 이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중대장을 지냈던 어르신이니까 하늘처럼 받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자진이 생전에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그 라디오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백의사 요거하고 거의 뭐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또 권총까지 김구 뭐 할 때 줬다라고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김두한 자서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지금까지 염동진, 염흥택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써가면서 활약했던, 적군인지 아군인지 도무지 전체를 몰랐던 오리무중인 염동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방 후에 남로당 총수였던 박헌영 남치 또 치도를 했죠. 또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암살에 개입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 고은 시인이 염동진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염동진 이 사람을 묘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낭독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겨울 서울 종로 2가에 염동진이 나타났다. 해방 후죠. 그렇죠. 45년 겨울이니까. 아니, 스며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동지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몰랐다. 수군거리기를 중국 북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한다. 수군거리기를 가족 전부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했다 한다. 극우 테러본부 백의사 우두머리, 잠자리에서도 검은 안경 벗지 않는 장님, 잠자리에서도 권총을 챙겼다. 청년 유진사는 머리였고 청년 김두한은 주먹이었다. 모자 벗은 머리에서 포마드 냄새가 진했다. 냉혈 인간, 그의 말은 칼끝, 그의 생각은 찰나였다. 그의 하루하루는 누구를 죽이는 일, 누구를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단독 정부가 들어선 뒤 홀연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극우 테러는 백주의 호열자로 퍼져나갔다. 어마어마하게 예. 무서운 시. 호열자가 그게 그 콜레라는 얘기인데, 예. 콜레라는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예, 백이사 단체에 예. 야, 역시 이 고은 시인께서 염동진이라는 이런 시를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하셨고, 또 고은 시인이 또 한용운 편전을 또 쓰셔가지고 역시 또 뭐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봐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여기서 핵심은요, 그 염동진이 병로군정서 중대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염동진은 1909년생이고요. 김좌진 장군이 서일 청제의 초병을 받았을 때가 1919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8월부터 대한군정회가 세워지면서 12월 달에 상임위정부에서 서로 군정서하고 헷갈리니까 서로 군정서하고 그 대한군정서를 북로군정서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러면 그게 1919년이에요. 19년. 1909년생이 1919년이면 10살이잖아요. 서일 총재 김좌진 장군 그 이하 거기 최진동, 현천묵, 윤자영, 김혁, 이런 분들이 10살짜리를 중대장 시켰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이 연문택은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하던 1930년도에 설린상업학교 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도 염동진이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굉장한 것 같아도 간단하고 쉽잖아요. 이렇게 사기친 거를 모르기 때문에 홍성 국민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보훈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고 답답한데,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염동진, 염흥택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김두한을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둔갑시켰는지 그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고, 겸하여 염흥택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